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길잡이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는 뉴스를 여러분께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깊이,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죠. 자, 일면 기사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신문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노이 입성, 두 인물의 하노이 입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 하노이 도착 예정입니다. 각각 오전과 밤 시간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매일경제 일면 톱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청와대, 북미, 미북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말인데요. 그래서 지금 종전선언이 이번 정상회담의 큰 줄기가 아닌가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요. 김정은 위원장이 현명한 결정을 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남기고 지금 베트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한국일보 아니군요. 이번엔 중앙일보로 가겠습니다. 역시 북한 그리고 미국과 관련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북미 종전선언 검토 그리고 영변 사찰 막판 진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전선언과 영변 사찰을 뭔가 주고받는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하노이 공동선언문 의견이 접근되고 있다 이렇게 전하면서 이 두 가지가 큰 줄기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오늘 중앙일보의 일면 기사입니다. 자,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군요. 자, 김한솔 보호단체. 김한솔은요, 암살된 김정남의 아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이죠. 그런데 김한솔 보호단체가요, 이번 주에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 보호단체 이름이 천리마 민방이라는 곳인데요.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에 맞춰서 뭔가를 발표하겠다.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북한 고위급 망명 이런 내용들이 폭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인데 이렇게 예고를 했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한겨레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큼지막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역사의 변방안인 중심에서 신한반도 체제를 준비하겠다. 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구상을 시사한 점인데요. 내용 자세히 보면요.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며 북한 경제가 개방된다면 우리가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체적인 이런 발언의 분위기를 보면요. 이번 베트남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함께 북한의 경제 개방, 경제 발전 부분도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 네 분 패널 모셨습니다. 먼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오늘은 특별히 세 분의 북한 전문가 모셨는데요. 먼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나오셨고요. 문대근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나오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눈에 보는 뉴스의 핵심을 네 가지로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김정은 열차 곧 베트남 동당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과는 종전선언일까 이런 전망 많이 있고요. 그리고 북한 이외의 기사로요, 여당 자중질환에 빠져 있나요? 마지막 키워드는 검은 옷 3만 명 이렇게 오늘 뉴스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관심사인 베트남 란산성의 동당역, 란산성의 동당역 모습을 좀 보고 계신데요. 지금 아직은요, 베트남 현지가 우리하고 2시간의 시차가 있어서 거의 캄캄한 새벽녘입니다. 그러나 지금 안에 보시면요, 벌써부터 베트남 관계들이 나와서 김정은 위원장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이 동당역에서는요, 베트남 관계자들이 리허설을 하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대역까지 설정을 하면서 이 환영 행사 준비를 꽤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사실 예정대로라면요, 베트남 현지 시간 오전 8시 30분,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10시 30분에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열차가 도착할 예정인데, 현지에서 지금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요, 1시간 정도 당겨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 또는 9시 정도. 뭐 이렇게 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뭐 정확한 시간은 봐야 알 수 있습니다만, 일단 베트남 현지 지금 현재 모습인데요. 지금 베트남 관계대 나와서 준비하는 모습을 봐서는요, 시간이 당겨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환영 행사에는 베트남 현지 학생들도 많이 나온다 그래요. 이제 꽃을 들고 환영하는데 그 학생들도 지금 이른 시간에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일단 뭐 보니까요, 뭔가 좀 긴박해 보이기도 하고, 화면상으로 굉장히 아직은 해가 제대로 뜨지 않아서 깜깜한 모습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역 주변에 모이고 있는데요. 우리 MBN 카메라가 지금 동당역 현재, 이 란선성 동당역 현지에 나가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영상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일단 신범철 세사장님께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예정대로라면요, 지금 60시간, 60시간이 넘는 열차 강행군을 통해서 중국을 거쳐 왔고요. 그리고 이 베트남과 중국의 접경 지역인 이 란선성 동당역을 통해서 베트남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열차로 왔으면은 베트남 하노이까지 그냥 열차로 쭉 가지 않을까? 이게 보통 생각인데, 이 동당역에서 내려서 승용차편을 이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정대로라면요. 굳이 또 승용차로 갈아타는 이유가 있을까요? 열차 연결 상태가 안 좋고요. 또 차라리 도로로 오는 것이 훨씬 더 시간도 단축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뭐 의전상의 편의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하고, 또 동시에 지금 화면을 보여주시면 그 박장 베트남전 북한군 묘지를 방문하는데 차량 이동이 훨씬 편리한 거죠. 기차편으로는 또 이게 불편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차량으로 이동할 거면은 접경 지역에서 해서 차량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의전이 그렇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좀 있군요. 현실적인 이유가 좀 있군요, 보니까요. 네. 사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그 열차가 시속 60km 정도라거든요. 그렇다면은 꽤 걸립니다. 지금 이 동당역에서 하노이까지는 대략 한 170km 정도 거리인데요. 이 정도 거리를 시속 60km 걸리면 꽤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승용차 편이 차라리 빠를 수가 있다. 이런 아마 현실적인 이유가 가만히 됐을 합니다. 자,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데요. 일단 저희가 영상은요, 후에 다시 연결하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준비된 기사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보시죠.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열차 행보부터 소개가 돼 있는데요. 일단 지도부터 좀 보실까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북한 평양을 출발해서 이거 빨간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양, 그리고 베이징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텐진, 정저우 등을 쭉 지나서 베트남 국경까지 지금 상태로 도달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빨간 선을 보니까요, 거의 종단을 했습니다. 중국을요. 중국을 거의 관통해서 종단하고 왔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지도도 좀 마저 보시죠. 이 옆에 지도의 빨간 선은 오늘 일정을 예상한 겁니다. 아직은 모르거든요. 예상됐는데요. 일단 동당역에 도착을 하게 되면 몇 시일지는 아직 모릅니다. 예정대로라면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 30분이지만 아직은 정확한 시간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겨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베트남 국도 1호선을 따라서 차량편으로 이동을 쭉 하게 돼서 하노이까지 도달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 시간을 동당역 이 도착 시간을 모르니까요. 하노이 도착 시간도 아직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낮 시간 정도에는 아무튼 도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3박 4일 열차 타고 온 김정은, 그리고 4박 5일 베트남 일정에 돌입을 했다. 3박 4일하고 4박 5일을 합하면요.
7박이 넘습니다. 7박이요. 일주일이 넘게 되는 기간을 북한을 비우게 되는데 이렇게 긴 장거리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오전 8시 30분 현지 시간입니다. 동당역 도착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 시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김정은 내달 2일 귀환길에 오를 수 있다. 그리고 하노이 동당 열차 운행 2일까지 중단됐다. 이렇게도 돼 있고요. 이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해요. 올 때는 승용차편으로 동당역에서 하노이까지 오기 때문에 열차편을 이용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베트남 당국이 열차 운행을 요 구간의 열차 운행을 2일까지 중단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무슨 의미가 될까요? 돌아갈 때는 열차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간다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이 지금 궁금증을 좀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김정은 전용 열차 광저우 안 고치고 직행 중국 열차보다 느려서 최단 거리를 선택한 듯 보니까 지도상으로 거의 직선 종단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단 거리를 선택한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도 좀 보시죠. 다음 기사는 어제 동당역 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레드카펫 깔고 폭발물 탐지, 리허설 준비로 분주한 동당역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하차 유력한 종착역 모습을 어제 많은 언론들이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MBN도 역시 가서 현장에 취재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한국일보를 대표적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돌아가라. 취재진의 역출입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경에서 4km 떨어진 작은 마을인데 전 세계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례적 풍경에 주민들은 구경을 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모습도 포착이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뭐 기차역을 보면요.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어제 여기 신문에는 알려있지만은 리허설을 하냐고 아주 그 베테랑 관계자들이 굉장히 분주한 모습도 포착이 되곤 했습니다. 자, 윤경원 논설위원님. 예. 일단, 이 중국을 거의 종단을 하고 왔습니다. 이 종단을 했다는 의미도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열차를 타고 60시간, 60시간 넘게 왔다면요. 차창 밖에서 보는 중국의 모습을 그 시간 동안 봤다는 얘기도 됩니다. 자, 분명히 어떤 의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목격한 바도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중간에 중국의 산업단지인 광저우에 갈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러나 광저우를 가려면 옆으로 삐져나왔다가 다시 직선 철로를 타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많이 다뤄졌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굳이 전용 특급 열차를 타는 이유는 자존심을 택한 이유가 가장 큰 것 같다. 지난 싱가포르 회담 때 중국이 빌려준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네. 할아버지인 김일성 위원장도 58년, 64년에 방문을 할 때 역시 열차를 타고 가서 베이징에서 중국 비행기를 빌려 타고 베트남을 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본인의 어찌 보면 존재를 알리는 뉴스같이 스포트라이트를 전 세계 언론으로부터 지금 받는 데는 굉장한 효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 정상이 지금 외교 의전상으로는 오피셜 비지트예요. 우리말로 하면 공식 방문입니다. 공식 방문을. 그렇습니다. 베트남에서 거기에 프렌들리라는 말을 넣어서 공식 우호 방문이라고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그렇게 돼 있는데 어찌됐든 베트남 정부에서 상대국 정상을 그렇게 초대를 했는데 거기를 가면서 3박 4일 동안 기차를 타고 간다. 그리고 또 다시 돌아갈 때도 지금 기차로 돌아가는지 비행기로 다시 돌아가는지 더 중요한 건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에 가서 도대체 어떤 경로의 동선을 밟을지에 대해서 아직 밝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북한식 정상 외교인 거고요. 뭐 경호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약간의 신비주의 그리고 전 세계 언론의 어떤 주목을 받는 효과는 이 3박 4일의 기차 이동을 통해서 충분히 얻었다. 거기에 하나 더하는 거는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지만 자존심을 지켰다. 그건 당연히 자존심이라는 건 북한 내부의 인민들 내치용이겠죠. 그러니까 중국 비행기가 아니라 북한 열차를 이용해서 거기까지 갔다.
그렇습니다. 이게 자존심 부분과 그렇습니다.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상원 의원가 얘기했듯이 이번에 3박 4일의 기차 여행을 통해서 비우고요. 또 4박 5일이니까 3월 2일에 베트남을 떠나도록 돼 있거든요. 설사 거기서부터 다시 기차 타고 가면 또 3박 4일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그럼 며칠을 다니는 겁니까? 그러면 열흘 이상을 평양을 비우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몇몇 신문에서 그 보도를 했어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 자기가 비워도 충분히 평양 시스템은 굴러갈 수 있다는 걸 평양을 비워도 끄떡 없다. 보여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차 선택은 어찌 보면 자존심을 살리면서 내치용이다. 정상회교를 내치로도 활용했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열차를 통한 베트남 방문 부분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는데 확실히 전 세계 언론이 다 주목하고 저희도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요. 자, 문대근 전 대표님.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 뭐 의전에서는 선수급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이 탁현민 전 행정관도 이 열차 행보를 놓고 탁월한 선택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자, 문대근 전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요 열차 행보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그렇게 보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굳이 열차를 이용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불안하다. 두 번째는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까 윤모 위원께서는 열차 이용한 게 이제 자존심을 세운 측면이 있다 그러는데 돈 문제라면 자존심이 좀 깎이는 문제인가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가장 불안하고 또 최빈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어떤 그 안보 위험 플러스 신변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신변에 그러니까 대한 위험. 가장 편하고 가장 안전한 어떤 그 교통편. 그리고 물론 뭐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비용을 대주겠지만은 그것이 뭐 공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기차 여행이다. 이렇게 비행기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기차로 가는 게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안전과 비용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그런 방안을 선택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다. 사실 보통 국가 지도자라면요,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저렇게 며칠씩 열차를 이용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비행기로 단숨에 날아가죠. 그렇게 바쁜 일정이 있는데. 그런데 며칠에 걸리는 열차를 가는 거. 아까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더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효과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당역에 오늘 오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몇 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도착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일정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 부분은 오늘 많은 언론이 다루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자, 여기 보면 경향신문에서 일정을 소개한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베트남 도착한 김정은의 긴 하루, 오늘입니다. 26일 하루가 될 것이다. 베트남 주석을 만날까 아니면 산업단지를 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일정을 보면요. 여기 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뭐 알려지는 게 없다 보니까 보도 내용도 제각각이긴 한데요. 일단 보시면요. 27일 베트남 하이퐁 자동차 공장 방문할 수 있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그리고 김일성 루트를 찾을 수 있다. 과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는 김일성 당시 주석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그 다녔던 코스를 그대로 밟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저녁에 도착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긴 하루라고 제목은 달려 있는데 내용은 별다른 게 소개가 되어 있지가 않네요. 아직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마저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조부 동선 밟는 김정은 내일 영빈관에서 트럼프와 만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뭐 내일 일정까지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요. 요 아랫부분에 제목이 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일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베트남의 자동차 생산 기업인 빈페스트 시찰. 빈페스트는요. 하이퐁에 있습니다. 하노이 근방에 있는 도시인데요. 여기를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노이 북부 박린성 단지를 찾아서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을 방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잠시 봤던 그 지도가 있거든요. 그 오늘 동서에 나온 그 지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까 저희가 이 오늘 동성 그리고 그다음 여정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일단 지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동당역에 도착을 하게 되면요. 분명히 하노이까지 와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요. 여러 가지 장소들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요. 중간 지역에 베트남전 참전 북한군 묘지가 있어서 여기는 꼭 들릴 듯하다. 지금 거의 확실시되는 일정이 되고 있고요. 이에 아울러서요. 여기 보면 이 도시가 빨간점으로 표시된 방린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보면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살짝 들려서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인배 원장님. 동당역에 내려서 하노이까지 가는 길에 과연 어디를 들을까?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뭐 일정이 공개되질 않아서 특별하게 지금 뭐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선 보게 되면 3월 1일 날 국빈 공식 일정이 시작됩니다. 베트남하고. 그때 이제 주석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북 정상회담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니까는 베트남과 관련된 일정들은 3월 1일부터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북한군 묘지는 그 일정의 예외입니까? 아니면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순수하게 베트남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일정으로 본다면 가장 유력한 것이 베트남전 참전 북한군 묘지 방문은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입니다. 베트남전은 미국과 베트남 간의 전쟁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사전에 결사항전의 의지도 다질 겸 만나기 전에 여길 가서 뭔가 기선제압 효과를 노린다. 그런 정치적 의미를 깔고 본다면 저기는 베트남과 국가적인 관계와 관계없이 볼 수 있는 곳에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일정들 하이퐁이나 그런 것은 이제 베트남에서 대표적인 단지이기 때문에 아마 베트남 공식 방문 일정 속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럼 삼성전자 공장 방문은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나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겠네요. 저거는 우리 한국 기업이니까 420개 축구 단지 정도 대단지로 돼 있다 그러는데 2개로 돼 있어서 크게 돼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삼성전자에서 특별하게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겠느냐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가보고 싶은 거기는 할 겁니다.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경제 발전을 그냥 차근차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점프업해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최첨단인 그 삼성전자를 방문해 보고 싶어 할 겁니다만 지금 일정으로서는 그렇게 확률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한다면 삼성전자 측에서는 알고 있겠죠. 미리 통보를 받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아직 취재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아직은 별다른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묵는 장소가 어디가 될 것이냐. 참 한 열흘 넘게 전망에 나와서 호텔 이름이 서너 군데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멜리아 호텔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 관련 기사가 좀 있네요. 여기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머물 멜리아 호텔에는요. 미국 기자단도 상주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기묘한 동거다. 한 지붕 아래 기묘한 동거를 하게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멜리아 호텔이 20층 이상 되는 건물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22층 전체를 사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아래층인 21층은 이미 100여 명의 북한 경호원들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자단은 7층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렇다면요. 혹시라도 호텔 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기자들이 조우를 하게 될 가능성. 아마 경호 때문에 미국 기자들이 얼씬도 못하게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멀리라서라도 어떻게 포착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신범철 센터장님. 워낙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를 묵게 되냐 이런 것도 기사가 됩니다. 사실은요. 지금. 근데 멜리아 호텔을 결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알려지기는 과거 북한 대사관에서 멜리아 호텔을 계속해서 사용해 왔고 리용호 외무상도 하노이에 갔을 때 멜리아 호텔에 묵었답니다. 그러니까 북한 대사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호텔인 거죠. 또한 뭐 확인은 안 됐지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호텔일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들리고 베트남 정부하고도 관련이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뭐 비용 처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유연할 것이다. 그런 뭐 편의를 고려해서 멜리아 호텔로 한 것 같습니다. 호텔 자체는 사실은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최고급 호텔은 아닌데 이러한 이용의 편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멜리아 호텔에 머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소 자체가 좀 북한 쪽에 익숙하고 그다음에 현실적인 비용 문제. 사실 이번 방문이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이 이제 베트남 당국의 초청에 의한 공식 방문이잖아요. 공식 방문일 경우에는 이 방문에 비용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공식 수행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베트남에서 비용을 부담할 겁니다. 비공식 수행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원래 자국 부담이 돼야 되는데 북한과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베트남 측에서 설린우호 측에서 그 비용까지도 부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북한 측이나 베트남 측에도 그 비용 문제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지는 않겠죠. 뭐 추정이 나오지만 아무튼 공식 방문은 그런 과정이 있다는 부분. 비용 부분도 좀 현실적인 문제가 되긴 하겠군요. 자, 그럼 저희가 좀 지금까지는 좀 형식적인 측면의 기사를 다뤄봤는데요. 그럼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도출될까? 이 부분 얘기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사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일단 제목은요. 김정은 오늘 오전, 트럼프는 오늘 밤 하노이 도착 이렇게 돼 있고요. 내일 만찬 그리고 모레 정상회담 할 듯. 그렇다면 일단 최소한 2번의 접촉 기회가 있는 겁니다. 뭔가 얘기를 할 기회가 되겠죠. 그럼 이 2번의 접촉 기회, 이 자리에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이 관심이 단데요. 일단 여기 관련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 중에 내용 하나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 가운데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로 출발하기 전 25일, 어제 미국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밤입니다. 25일 오전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김정은과 아주 중요한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으로 떠날 것이다. 이제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올린 글입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북한은 아주 빠르게 경제 강국이 되겠지만 그것, 비핵화를 말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변할 것은 없다.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강한 압박의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기대가 또 묻어나기도 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마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신중한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북한이 미국 요구 60%만 동의해도 행운이다. 이거는요, 기대치를 좀 낮추는 발언인 듯합니다. 여기 내용이 더 있습니다. 이번 주 실질적인 진전 기대하지만 세계가 요구하는 것보다 느릴 것이다. 지금 실무 협상이 쉽지 않다라는 걸 시사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북핵 위협은 여전하다. 제재도 안 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 연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A very good summit. I think we'll have a very tremendous summit. We want denuclearization. And I think you'll have a country that will set a lot of records for speed in terms of an economy. Our objectives are clear. Our mission is clear. President Trump's also said this is going to take time. There may have to be another summit. We may not get everything done this week. We hope we'll make a substantial step along the way up, and I hope we can make a real substantive step forward this week. It may not happen, but I hope that it will.